새 아파트 넘치다가 결국에는 내년 반토막 입주 물량의 이사 걱정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구 뉴스입니다. 부산 소식 아니에요. 보시면 자, 지금 내년에 서울에 입주 물량이 13,800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내년에 24년도에 입주 물량이 서울은 14,000가구가 안 된대요. 올해 입주 물량 33,300가구, 3만 가구가 넘어섭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4,000가구가 안 된답니다. 보시죠. 쭉 보시면 요 표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해가지고 연도별로 지금 공급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 45,000가구였어요. 그러다가 21년도에 26,000, 22년도에 2만, 올해는 3만 가구입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그런데 내년에 24년도에는 이건 확정 물량이겠죠, 당연히 14,000가구 수준입니다. 14,000이 조금 안 돼요. 지금 최근 5년간 중에서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 내년도 서울의 입주 물량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주 물량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전세 시장입니다. 지금 역전세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투자자분들, 다주택자분들, 그나마 있던 유동성까지 역전세 막는다고 다 털어 넣으셨죠. 이제 24년도 이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서 전세가는 아마 빠르게 반등을 해나갈 겁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전세가니까. 그 말은 역전세난은 올해로서 끝난다. 내년부터 전세값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올해 털어놓았던 그 유동성들을 아마 2년 뒤에는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요거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제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연계되어 있죠. 교통들이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내년에 개통한다는 GTX-A를 비롯해서 철도망들이 촘촘하게 연결돼서 서울로 연결돼. 일자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경기도의 주요 지역들과 서울의 업무 지구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들이 정말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 입주 물량을 볼 때는 서울 입주 물량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경기도 입주 물량까지 같이 보는 게 사실 정확합니다. 연관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지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내년도에 14,000가구가 안 되는 입주 물량. 이것들은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경기도에서 출퇴근해도 되지만은 나는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은 아마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꼭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자분 중에서 올해 꼭 내 집 마련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타이밍은 좀 지났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꼭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전세로 들어가신다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는 전세금에 아마 매우 당황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집값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건대, 지금까지의 통계로 보건대 전세가가 올라가면 집값은 따라서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집값이 상승한다고 전세값이 따라서 상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은, 그래서 일정한 비율의 전세 가율을 넘어서게 되면은 집값은 상승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공급 물량 부족이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같이 보실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요즘에 무량판 구조의 철근 빼먹은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그거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시그널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극도로 몸살이며 집 안 짓는 건설사, 집값 자극 불시될라. 무슨 말인가 봅시다. 최근 건설사들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원자재값 인상에 이어 철근 누락 사태로 업계를 향한 국민 불신이 크게 달하면서 사업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 건설 실적이 급감하는 지금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지금 뭐 무량판 구조, 철근 빼먹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보면은. 그래서 보시면 뭐 LH 아파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LH 철근 누락 아파트에 도입된 무량판 공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다.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계는 초긴장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사업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도 진행 중인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속도를 늦추고 있다. 한마디로 아파트 짓는 거를 좀 늦춰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지금 당장에 뭐 나섰다가 뭐 봉사에 나섰다가 또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다. 늦추고 있다. 지금 안 짓고 좀 이따가 지을래. 무량판 공법으로 진행하는 아파트는 설계도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시기다. 그래서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다. 아예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공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시공 리스크가 높아져 현재로선 분양은 꿈도 못 꿀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건설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이건 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1월달에서 6월달까지, 올해 23년도 1월달에서 6월달까지의 통계입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국입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현재 작년 대비해서 작년 동기 기간 1월달, 6월달 대비해서 지금 엄청난 급감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25만 9천 건이 인허가 물량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올해는 18만 9천 건. 실제로 착공 물량은 작년 상반기에는 18만 8천 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9만 2천 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에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착공 물량은 3년 뒤에 입주 물량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추이라면은 작년 동일 기간보다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착공 물량이라면은 3년 뒤, 그러면 4, 5, 6, 26년도에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부족해지겠구나. 공급 부족의 시그널입니다. 공급 부족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착공 물량 자체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시공 리스크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 뭐 철근 빼먹은, 물론 이런 부분들은 엄벌하고 일벌백계 해서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이러한 심리들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당장에는 지금 집을 안 짓겠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집을 안 짓겠다. 그런 리스크들이 지금 쌓여서 결국은 26년도 3년 뒤에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내용이 지금 집을 지어야 2, 3년 뒤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이 빚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산의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전국적인 상황 이렇습니다. 3년 뒤에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사태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뿐만이 아니고 부산뿐만이 아니고 그때쯤 되면은 아마 대구도 현재 미분양들을 다 털어내고 입주 물량 부족 구간으로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23년입니다. 24년, 25년, 26년 3년 남았거든요. 3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 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국구 뉴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